네, 잘 만나봤습니다. 경주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아라키준 박사와 함께 경주의 근대문화 유산들을 쭉 이제 만나봤는데, 오래간만에 또 봐서 아라키준 박사도 반갑고요. 이 경주의 만세운동이 3월 15일 그 작은 장인 봉황대 일원에서 열렸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늘 그냥 지나치기면서 좋구나 하고 생각만 했던 장소가 봉황대인데 이런 네. 사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보통 만세운동 하면은 큰 장에서 일어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봉황대는 뭐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지만 저희도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죠. 이게 갈 때마다 느낌이 좀 사뭇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경주에 이렇게 많은 근대 문화유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특히 야마구치 병원 건물이랑 서경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국적인 건물이라서 보기에도 신기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뒷배경 또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 서경사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제 해병 전후의 사무실이라든가 농촌 지도서 사무실 등으로 이제 이용이 되어 왔는데 여러 단체가 그동안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어서 이게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쭉 이제 이어져 왔는 것 같고 현재는 판소리 전수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일제 강점기 지은 사찰이기 때문에 좀 없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들도 팽팽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 일제 잔재는 다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 또한 우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팠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조금 더 빛나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례로 우리 아라키준 박사가 이야기했죠. 서경사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 문화재를 밀매했다라는 사실이 묻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요. 이 금관고 사진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설명을 보니까 경주 시민들이 당시에 직접 이 성금을 모아서 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관이 발굴되고 나서 이 금관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서울 총독부로 이거를 이제 옮기려고 했었는데 경주 시민들이 신라 유산을 경주 밖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성금을 모아서 지은 것이 바로 이제 금관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건물이 남아 있다면 참 그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러게요. 저는 또 하나 이 금관 이야기를 하니까요. 청와대 불상이 생각이 나네요. 청와대 불상. 일본의 네. 한 재래학가가 데라우치 총독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 지금의 청와대에 남아있는 건데 100년 만에 경주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경주의 가장 숙제이자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기다려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청와대 불상 같은 경우는 경주의 이거사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원래 자리가 이거사터의 이제 발굴 조사 진행이 아직까지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이제 이것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결정이 내릴 것 같은데 고증을 통해서 불상이 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 근현대사의 어떻게 보면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잘 만나봤고요. 동네 발견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역사적인 얘기를 들었더니 네. 좀 머리가 띵 하지 않으신가요? 찌끈하네요. 어렵네요. 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마 아닐 텐데 요즘 현대인들도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머리가 참 지끈지끈 아프겠죠. 특히 또 쉬는 동안에도요,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손에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멍 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저도 좀 쉬려고 할 때는 가만히 멍 때리면서 TV를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좀 만지작거린다든가 하면은 휴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러지가 않대요. 뇌가 또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휴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거는요. 멍을 잘 때리면 멍 때리는 만큼 창의력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뇌까지 제대로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들 찾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무지 쉴 틈이 나지 않는 일상.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삶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처럼 오늘 경주에 왔습니다. 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다 보니까 이 뇌를 쉬게 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맞는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래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잠시나마 뇌를 쉬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루의 쉼표 같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평일에도 여행객들로 붐비는 황리단길. 그곳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온 첫 번째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 지나가기 쉬운 곳이에요. 누구네 집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은 바로 북카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교양 좀 쌓아볼게요. 그냥 북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반기는데요. 사실 이곳은 경주에서 열린 국제 팬대회를 기념해 세워진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약 5천여 권의 책들과 함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로 열려 있죠. 네, 선생님, 이곳이요, 이 특별한 기념관이자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2012년 그 국제팬 세계 작가대회가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뭔가 그 남길 기념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작가들이 책을 기증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기념도서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워서 경주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차와 커피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소박하게 꾸며진 정원 역시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 의자는 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경주 방문을 기념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정헌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뭔가 문학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예, 문은 이제 문학 내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정은 여기에 있는 그 신라 시대부터 있던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글과 혹은 문이 샘솟는다 하는 뜻에서 문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헌자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문정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택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래서 들어오기 좀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 한옥집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으니까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책 읽다 가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운치 있는 한옥 북카페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문인들의 숨결과 재밌는 책들은 여러분의 휴식에 향기를 더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힐링 장소를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고, 마음과 달리 머리는 자꾸만 멍해지고 걸음은 자꾸만 느려지더라고요. 아니, 봄이 되니까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일도 많고,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때 제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한 카페. 온통 푸르른 식물로 가득한 이색 공간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꽃과 식물들이 반기는 이곳이 정원도 아니고 꽃집도 아니고 카페라니요. 네, 사장님, 제가 이곳 멍 때리는 카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힐링 공간에 눈에 띄는 게 이 꽃들이에요. 왜 이렇게 꽃들이 많은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 꽃집을 하고 싶어서 사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꽃을 대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같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로망.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듯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도 이곳에 잠시 들리면 금세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편하다는 느낌이 딱 들고 차를 마시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화초들 때문에 이게 또 감정도 살아나고 커피도 맛있고 힐링되는 느낌. 네, 근데 혼자서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엔 어둠이 내려도 조금도 무섭지 않네요. 작은 별들 모두 이곳으로 와 우릴 밝혀주죠. 이거 완전 눈 밟는 소리야. 바닥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아 멈추어라. 정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여느 카페에서 보던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뭐 어느 곳은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네. 어느 곳은 이렇게 블록 뭐가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이제 오픈할 때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고제나무라든지 있는 자연 있는 그 나무 그대로 그 훼손하지 않고 이게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제 만드는 장소도 저희가 하우스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이 시간 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이곳과는 또 색다른 예, 공간이겠네요. 느낌이 완전 틀리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예. 원래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작나무 소품들도 운치 있고 좋지만 앞으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곳은 더 화사하고 아름다워질 예정입니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나만의 힐링 공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요.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평일 오후 멀리 가지 않아도 휴양지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싶은 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날, 도심 속 힐링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